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빌언덕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소식이 가뭄의 단비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왔죠. 제 항목 해설이 작게나마 도움이 좀 되셔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안내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합격약국 웹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인강과 2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취보 꿀팁 게시판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합격약국 웹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볼 텐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네 문항 모두 다 사실 소재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난이도는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난 자소서 작성 자체가 처음이라 접근 방법 자체를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항 볼게요.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본인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 큰 주제이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는 것이 세부 주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이제 대인관계의 고객 서비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좀 논리적인 구성도 가능할 것이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유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인관계 중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 능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던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에요. 서비스를 잘했습니다. 고객한테 친화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잘 경청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걸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읽는 사람한테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눈으로 보이려면 이 문항 자체를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묻는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노력을 적어달라. 그래서 아싸, 나는 고객한테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경험이 있지, 이것만 주구장창 강조하기에는 이 문항의 의도가 좀 엇나간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도 해결 자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던 구체적 노력,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공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낼 줄 알았던 여러분들의 어떤 관찰력, 분석력,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노력 등등이 더욱 빛나 보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만 했어요 라는 성과만 드러내면 이렇게나 대단한 해결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해결 의지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부터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인식 단계가 빠져버리면 사실상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예시와 함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제 해결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뼈대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목표를 수립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문항에서 묻는 대로 구체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기울였던 이제 노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결과는 성과, 간략히만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뼈대만 작성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엇나가는 서술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아니 뭐 저런 이야기는 개나 소나 다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재의 예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이런 소재를 고를 것 같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사회생활이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응대했던 고객과 관련된 사례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불만사항이나 클레임을 걸었던 거 또는 무리한 요구나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로치고 난이도 상이라고 한 거는 고객의 직접적인 클레임이나 무리한 요구가 단순히 그 사람이 짜증을 내는 수준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고 인식될 만한 것들. 그래서 해결 자체를 해내기에 쉽지 않았던 일이면 더더욱 좋다는 거예요.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짜증을 받아줬어요. 화를 누그러뜨렸어요. 이런 거 말고 실제 고객이 명확한 요청을 하셨고 그것이 내 수준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었는데 부차적인 나의 노력 과정을 통해서 겨우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리가 있다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화를 누그러뜨렸다, 경청해서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밍숭맹숭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풍성하게 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했는가 이런 정도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소재를 발굴하시는 것이 현명하겠다. 결국 노력에 거리가 풍성한 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외국인 초청 행사의 스텝으로 내가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좀 무슬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채식만 드시는 이 베지테리안 고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점심에 이제 스테이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스테이크 모두가 다 좋아할 거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는 베지테리안, I'm vegetarian 이라고 얘기하면서 no steak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대략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해야죠. 물론 그 호텔에 있는 책임자, 운영자를 찾아갔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지타리안을 위한 별도의 식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없었더라면 플랜 B로 재료 중에서 약간 재료 중에서 뭐 채소나 야채로 간략히 좀 만들 수 있는 뭐 사라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여러분들이 제안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빵이라도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빵이라도 밖에 가서 사오는 정도의 정성을 들였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응대한 고객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어떤 클레임이나 무리한 요청, 난이도가 높은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노력했어요. 그래갖고 베지테리안이 나중에 따봉이라고 외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 부류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편의점에서 1대1로 서 있는 그 고객이 아니고 내가 중간에 끼인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고객 부류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갈등을 내가 중재하고 해결했던 사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다고 쳐볼게요. 밖에 보면 이제 흡연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담배들을 다 안 피우고 왜냐면 이 흡연자들도 본인의 어떤 남의 담배 연기는 맡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슬금슬금 옆으로 오는 거야. 계속 그 도서관 건물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흡연 고객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뭐 이러다든지 아니면 뭐 그들끼리 좀 말싸움이 붙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흡연자들을 저기 좀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 노구리 속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들 또한 도서관의 고객인데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중간에 끼어 있었던 그런 상황. 그때 당신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표지판도 좀 세워야겠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좀 이제 쳐가지고 왠지 이 선을 넘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고를, 무언의 경고를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담배 연기가 들어갈 만한 틈을 좀 메꾼다든지, 아니면 담배 연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약간 흡연자들을 위한 열람실로 이제 구성을 재배치하자고 이제 뭐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등등의 노력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이건 직접적으로 클레임이나 어떤 요청사항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청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는 조직의 규율이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고객을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조직의 규율이나 가이드를 어기고 있는 고객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지. 뭐가 있을까? 네, 마스크를 벗고 이제 통화하고 있는 고객이 휴게실을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지켜보고 나도 코로나가 옮을 것 같으니 저길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직원의 책임과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던지, 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안내 문구를 이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좀 센스 있는 문구나 표식 같은 걸로 마스크 벗지 않도록 유도를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문항에서 묻는 것과 조금 엇나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인데, 뭐 이건 내가 나서서 응대한 거니까, 그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런 결과치가 좀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통화 중인 고객, 그런 사람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다시는 이제 여기에서 얼씬도 못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얼씬은 하는데 마스크는 좀 쓰고 다니게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고객들이 와가지고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고객이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다면 제가 이제 강력한 클레임을 걸려던 참이었다. 혹은 뭐 그 상위 기관에 내가 지금 전화를 좀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취하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다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는 고객한테 써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썼으면 사실 어려운 고객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이제. 내가 왜 써야 됩니까? 라는 걸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고객들이 있었다라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어떤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웬만하면 변별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선 두 번째 사례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래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소재를 골라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알바 경험 자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중에 응대한 고객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숨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고객하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뭐 요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은 더 넓은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를 아우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객이 도대체 뭐냐? 외부 고객은 그야말로 이제 카드를 들고 와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 그야말로 우리 바깥에 있는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부 고객이라고 한다면 동료나 선후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어떤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고객이냐? 고객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고객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도 얼마든지 고객이라는 카테고리로 간주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해서 이 요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조직의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상황 속에 놓였다? 그러면 나는 고객을 응대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 내의 어떤 일원으로서 내가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동아리 신입생 모집을 하러 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나의 어떤 동아리 생활이겠죠? 근데 이때 고객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신입생들 막 모집하러 뭐 휴강 아니죠. 이제 쉬는 시간 이럴 때 찾아가가지고 막 원맨쇼도 하고 막 구연동화도 하고 뭐 구연동화 요새 안 하겠죠. 마술도 좀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리에 오면 이렇게 나처럼 마법을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이제 꼬셨다. 그렇다면 이때 고객이 누구예요?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근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무리하게 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동아리를 가입하면 뭐 소개팅을 시켜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한편으로 뭐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음식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 상황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는 거죠. 이때 고객 누구예요? 외국인 유학생. 고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이 전부가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내부 고객도 가능하다.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나 영업을 해본 사례에 국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노력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그 문제 해결의 예시를 뭐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대부분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이나 실천 노력을 기울여봤던 사례를 지금부터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레퍼런스를 봐야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결책을 내놓았다면 이 내놓은 해결책을 내 동료가 똑같이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해결 매뉴얼을 정립하시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아까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 어떻게 씌울 거야? 대의 명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따위의 것들이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웬만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적극적인 협업이나 자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자원까지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련 자료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관련 논문을 30편을 찾아봤어요. 뭐 특허 200건을 일일이 서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꾸준히 반복해서 실천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은 거죠. 예, 문제 해결을 그냥 한 방에 짜잔 하고 이제 슈퍼맨처럼 팍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시나브로 점점 이제 반복해서 결국에 해결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했던 영역 이외의 것을 별도로 학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까지 이끌어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만한 이런 거리들이 보여줘야 진정성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겠더라.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저라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 아니죠. 저의 개똥 철학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제목은 어떤 자세나 행동으로 해결해낸 어떤 문제라고 밝혀주어야 뒷내용을 안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소제목이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미덕,
바로 뒷내용을, 본문 내용을 안 봐도 내용이 이해될 만큼 직관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거에 대한 답부터 내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도 써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도 더 자세히 써주는 겁니다. 자, 언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고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 첫 문장 던져두시고, 두 번째로 배경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이게 왜 벌어진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어떤 소속 조직에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충실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겠죠. 고객이 클라임을 건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 고객 부류 사이에서 새호등이 터질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누군가가 마스크를 벗고 열심히 통화를 했다든지. 자, 아무튼 이런 문제 상황이 빚어졌는데 제 욕심에 좀 더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물론 이제 글자 수가 조금 작지만 당시 상황과 이것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나 명분을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좀 더 써주신다면, 아,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고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냥 마스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벗으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벗으면 안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서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시키는 알바,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그냥 원칙을 지키는 직원의 모습인 거고,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을 때 불편을 느낄 고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빼앗기고 있다, 나는 이거를 해결시켜 드리는 것이 전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장 마스크를 씌워야겠다고 마음 먹고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거창하진 않지만 그럴싸한 이유나 명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목표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에 옮길 텐데, 제가 시시콜콜 구구절절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500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나요? 문장이 짧아도 드러낼 건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여야 된다고. 네. 매뉴얼을 정립했다,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걸 하느라 밤을 샜다, 주말을 반납했다, 연구실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오지 않았다 등등의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줘서 안 써도 되는 건 결과예요. 성과. 자, 반드시 정량적인 수치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그리고 코멘트, 피드백 등을 드리겠죠. 그 피드백을 그대로 인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도 좀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인용해서 오시고 혹은 수치적으로 나타내시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이럴 때 어떤 고객은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을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해낼 줄 알아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등등의 것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교훈 인사이트 적어주시고, 혹여나 글자 수가 좀 더 남는다 싶으시면 나 이거 입사 이후에 업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업무에 적용시킨다면 이러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써놓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문항 하는데 엄청 또 시간이 꼭 잘 가네요. 예. 자, 이제 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리고 어떤 과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제 소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4가지 문항 중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문항이 제일 좀 까다롭지 않았나? 저도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자원관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했던 과업을 묻는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정해진 시간, 마감 기한이 촉박한 상황, 혹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겠죠.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 그런 장애물이나 난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느냐. 사실 이런 걸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 과정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거고요. 해결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의 순서를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인력의 활용을 역할을 구분하고 일감을 주고 중간 과정을 관리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좀 골라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해드린 말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거죠. 계획적으로 당신이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는 인간인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협업을 얼마든지 이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 안 되면 다른 팀의 도움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수동적인가? 우리가 무능력해 보이나?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감한 결단 해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약간 좀 리더의 역할까지도 좀 수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야,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이거는 우리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가설이 잘못됐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결단을 내려서 빠르게 방향성을 잡았어야겠고, 그리고 마감 기한이 촉박한 만큼 남은 기한이 얼마 없더라도 부지런히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하셨다. 이런 등등의 요소가 포함될 만한 거리의 소재가 오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골라야 할까?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마감 기간 내에 제한된 인원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양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커다란 주제는 하나인데 이거를 제한된 인원이 우리 3명밖에 없는데 약 7명분의 몫을 해내야 됐던 거예요. 아니면 3명이서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우리가 욕심을 조금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조사해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지. 그리고 분석해야 될 것들이 처음에는 500개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 2만 개의 데이터를 했어야만 했어. 얼마까지? 2주 동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그거를 해결시켰다. 추천합니다. 이거를 저는 추천해요.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빛나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소재에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소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확한 마감 기간 내에 내가 2가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했어. 끼어 있었어. 공모전 욕심 가져가지고, 난 욕심 많은 인간이라서 2개의 공모전 동시 진행했어. 학업도 병행했어. 알바도 했어. 학업도 했어. 이랬던 사례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돼서 개인적인 욕심 채우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감을 사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으로 안 가고 내가 얼마나 슈퍼맨 같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2번째를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2번째 소재를 잡았을 때 본인 자랑하다가 그냥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 뭔가 이제 장애물이나 난관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리고 일단 2가지 이상의 동시 프로젝트나 공모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글자 수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하나의 공모전 성격과 프로젝트 성격을 일단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 1000바이트 내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난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작성 중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의 정말 핵심은 뭘까요? 대처 방안. 그게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대처 방안을 고민했던 과정,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 그리고 실천 노력, 이게 구체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쓰시다가 배경 설명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고 내가 얼마나 거창한 프로젝트를 해낸 것인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결론점에
정작 내가 했던 노력이 드러날 공간은 요만큼밖에 없고 끝을 이딴 식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성실하게 임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등등의 표현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작성 방식입니다. 절대 이런 대충 표현으로 퉁치지 마시고 직무 전문성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거리의 경험이 있다? 최우선순위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공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이 돋보일 만한 어떤 프로젝트, 그런 노력, 자료조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어쨌든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감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때문에 제가 더더욱 드리는 이야기가 부디 오피셜한 과업을 웬만하면 소재로 골라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 그냥 내 욕심이 돋보이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거나 내가 깊이 있게 고민했던 일, 그런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철저히 개인적인 목표는 지양하시고 공식적인 과업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자. 그래야 읽는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분명히 해내야만 했던 이유나 명분이 드러나는 거 빼먹지 말고 한 줄이라도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과업을 동시에 그냥 시킨다고 다 하는 인간이 아닐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무릅쓰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끝까지 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물론 그 과업 중에 일부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동의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논리적으로 이걸 그 시간과 인력을 적절히 활용했고 그랬던 과정을 다뤄주는 거라 그 구체적인 방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단 한 줄이라도 내가 이 과업을 왜 끝까지 매달려서 끝내려고 했던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피셜한 과업 얘기하다가 제가 예시를 하나 써놨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소재라는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랑 운동도 목표로 정했어.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5km를 달리고 그래서 4년 뒤에는 이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마라톤을 좀 뛰고 싶은 그런 꿈나무로 자라고 싶고 그런데 또 공부는 또 공부대로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학점을 4점을 동시에 달성해내겠다. 다이어트, 운동, 학점 4점 이 여러 가지의 과업을 동시에 제가 진행을 하고 성취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거 굳이 안 해도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읽는 사람한테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항에서 과업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과업 자체가 가진 특징이 뭐예요?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그 직장 생활처럼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또 촉박한 기한이나 벅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느냐 그 이유나 명분이 드러나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기본적인 자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우리 KSA 중에 애티튜드가 여기에서 짧게라도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에 분량 자체는 적을 수 있겠으나 이런 표현을 한 문장이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진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셔라. 그리고 본인의 희생이 돋보이게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나를 자랑한다기보다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군분투했던 혹은 나의 영혼을 좀 갈아 넣었던, 몸을 좀 갈아 넣었던, 희생했던 걸로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다, 역할을 구분했다, 계획을 수립했다. 누가? 내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과정을 관리했다, 사기를 진작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리더십 같지만
리더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완장을 차고 있는 리더가 허둥지둥되고 있는데 팀원이었던 여러분이 나서서 목표 설정하고 역할 구분하고 계획 수립하고 과정 관리하고 사기 진작까지 해냈다? 그건 더 플러스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과 함께 작성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으로 어떠한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어떤 스킬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로 극복해낸 어떤 과업 혹은 무엇을 통해 성취한 어떤 목표, 공동의 목표 그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시고 첫 번째로 배경 설명 나와야 됩니다. 자, 언제 무엇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몇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과업은 뭐였고요.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촉박한 기한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뭐를 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문제 상황까지 던져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업을 진행했던 이유, 명분 써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 방안과 계획 수립 과정을 적으신 다음 뭐 해야겠어? 이제 실천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결과.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과업에서 성과나 결과를 적으란 말도 사실 없어요. 그런 만큼 비중도 그냥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정도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인사이트 얻었죠. 업무 적용에 이렇게 해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라고 끝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울 건 없죠. 소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막막하실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작성 흐름이나 중점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갈까요? 3번은 소속된 팀에서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팀원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과 본인의 노력에 대한 팀원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 라고 첨바이트를 묻고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중 뭐요?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요거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항의 핵심을 보면 팀원의 사기를 향상했던 방법, 취했던 방법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반짝거리는 어떤 스킬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팀의 사기를 왜 일단 이 사기를 진작시켜서라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민이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는 오히려 더 무식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좀 더 희생에 가까운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을 통해서 겨우 이 와해될 뻔한 조직 혹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조직의 팀원들을 독려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예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문항에서 묻고 있죠.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기여도가 누가 제일 높은 거야? 여러분이야. 그래서 기여도 1등이 여러분이고 어디까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팀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될 명분을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정신 차려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면은 멱살 잡고 좀 이렇게 뺨도 때려가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결국 골인을 했던 그런 사례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업텐션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소서는 재밌게 써야죠. 자, 그래서 어떤 소재를 골라야 될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결은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한 차례 이상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간 결과에서 꽝이야. 이 팀은 나가리네.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자포자기한 거죠. 그랬는데 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해낼 수 있어. 내가 이거 좀 더 해볼게. 해가지고 막 밤을 샜어. 그래갖고 본인이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 와. 그걸 본 아이들이 감동해. 그래서 독려해. 그리고 나서 도전 의지가 상승했어. 목표 달성으로 이어졌어. 그런 소재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끼리 싸운 거예요. 갈등이 발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와해될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그럴 때 본인이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상대방, 서로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이제 들어주고, 열심히 옮겨 다니고, 예. 오프라인으로 집도 찾아가고, 너 왜 그러니? 까까도 좀 사주고, 바카스도 좀 사먹이면서, 좀 동료도 하고, 다 그런가, 임마.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여도 1등으로서 목표 달성을 이끌었다? 얼마든지 좋다. 세 번째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이제 비슷합니다.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지배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샜는데 한 새벽 3시가 됐는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막 집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제 좀만 쉬고 있어. 너희들 지친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해놓고 이제 본인은 졸린 눈을 비비고 세수하고 뒤에서 손들고 자발적으로 손들고 있다가 잠 깨고 돌아와서 뚝딱뚝딱 뭐 이렇게 코딩하고 뭐 한 거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보니까 쟤 뭐 하는 거지? 야, 이거 적당히 하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오셨다는 거죠. 조교님이나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네들 이게 뭐 할 수 있겠나?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얘기하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아이들이 감동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무 자포자기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매달려 본 거야. 다들. 레드불 이런 걸 먹고, 몬스터 에너지를 먹고 정신 차려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에서 내가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했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나의 어떤 적극적인 동료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동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나의 희생으로 인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여가 이끌어졌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성 가이드는 또 별거 없습니다. 무엇으로 혹은 사기 향상 노력으로 이뤄낸 어떤 성과, 어떤 문제 해결, 또는 성과나 문제 해결을 이끈 어떤 태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으로 뭔 얘기해야겠어요? 두 가지 첫 문장. 무엇을 통해 조직의 어떤 것을 이끈 달성한 변화를 주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배경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요, 역할 구성이 어땠고요,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당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기가 저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겠죠. 무슨 장애물이 있었어요,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등등. 그 다음 당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사기 향상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나 명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비전이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려했는지 이제 방법론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했어요.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독려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등등의 사기 향상을 위한 노력 과정이 나와주고, 그 다음 결과와 중간 과정,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 또는 행동, 그리고 교훈이나 인사이트,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팀워크나 협업,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이런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소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묻고 있는 거의 스테디 문항이기 때문에 소재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주변 동료, 선배 등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을 기술해달라.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주변의 권유를 이겨내기 위해 실행했던 노력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좀 흔한 직업윤리 능력을 묻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항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켜낸 거예요.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거 안 됩니다. 갈대처럼 흔들렸다, 박쥐처럼 왔다 갔다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것이므로 실제로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학 난이도는 쉬워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고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연구실에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장비의 어떤 대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원래 같으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너는 2박 3일 뒤에 가져와. 너는 48시간 이내에 반납해야 돼. 다음 사람 이렇게 밀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내 친구 놈이, 동기 놈이 친분을 앞세우면서 야, 그거 지금 구할 수 있니? 그래서 뭐 있는데 3시에 다른 사람 예약해놨어. 야, 친하니까 요번에 잠깐만 나 좀 빌려줘. 너가 좀 실수했다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이제 우선권을 친분을 무기로 챙기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나는 사익이 공익을 앞설 수 없다라는 신념을 이제 본인께서 내세우면서 가치관을 준수해냈다.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또 동아리 어떤 공금을 급한 일로 잠시 사용한 뒤에 갖다 놓을게 라고 하는 선배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의 양보가 더 큰 피해를 혹은 조직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절했다. 다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좋죠. 세 번째로 전자매장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교환,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전자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교환 환불된 TV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고객이 약간 조금 이제 호구같이 보이는 고객이 와가지고 동일 모델을 사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야, 저거 환불된 거 있잖아. 적당히 좀 포장해가지고 새 상품인 것처럼 좀 밀어넣자. 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때문에? 정직이라는 나의 가치관 때문에. 그걸 내가 상기하면서 거절했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것도 괜찮다. 또 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외부 논문을 그대로 베껴오자는 동기들의 권유가 있었다거나 불법 유통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과제 수행 그냥 쉽게 하자. 이거 원래 사면 비싸잖아. 우리 돈도 없는데 하고선 쓰려고 하는 거야. 깔려고 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우스에서 손 떼,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는 나의 어떤 가치관을 상기하면서 막았던 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좀 보면 대안 제시 써놨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린 일상생활에서 친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냈습니다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면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협의점을 찾으려면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랜 B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연구실 장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친구야. 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 모든 순서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 라는 어떤 대의 명분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너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의가 아니라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점 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긴급하게 유선 통화를 한번 해볼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지 그래서 조금 미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너가 중간에서 쓸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줄게 등등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이틀 뒤면 분명히 반납이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과제를 맞춰야 되는 시기는 일주일 뒤이므로 지금 당장 너한테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틀 뒤에 다시 와 돌아가 해줄 마음 없어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 제시까지 나올 수 있다면 아주 좋다. 환영할 만하다. 라는 말씀과 함께 작성 가이드를 말씀드립니다. 자, 소제목 어떻게 써야 돼요? 나의 어떤 고유한 가치관으로 지켜낸 원칙, 규칙, 약속, 신뢰.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 첫 번째로 저라면 어떤 가치관을 발휘해 어떤 원칙과 규칙과 약속과 신뢰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 첫 문장으로 던져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설명 들어가야겠죠. 당시 상황은 무엇이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그리고서 이제 주변인의 권유가 와야죠. 유혹이 올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의 것이 반대급부의 것이 오겠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 대한 가치관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나는 동기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실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미안할 것도 없었던 게 대안제시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거절 논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려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등등의 노력 과정과 대안 제시 과정을 담아주시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는 뭐겠어요? 듣는 사람이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약간 좀 망한 사례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너 말을 듣고 나니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라는 사과 또는 그들이 이거는 내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 너 말이 하나하나 다 맞아. 설득을 했다든지 협의점을 찾았다든지 협의라고 썼지만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적당한 타협 아닙니다. 협의점이라는 건 대안 제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맺음을 낼 수 있었다. 이렇다면 이제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이 교훈이나 인사이트가 무엇이고 직무 담당자로서 적용할 만한 사례가 무엇이며 이제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가지 문항이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게 난이도가 또 낮으면 낮은 대로 소재 고민에 있어서 엄청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재를 튀는 거를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 그리고 이걸 해내기까지 그 전에 했던 고민 이런 깊이 있는 사고 이런 것들만 잘 충실히 담아주신다면 변별력을 확실히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열심히 힘닿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